어서오세요. 주택건축과 인테리어가 있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수원 영통 원천동 수제버거 매장 인테리어가 진행 중입니다. 1편 설계와 철거에 이어서 다음은 전기 배선 작업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위치, 전력 높은 조리기구 등을 파악해서 석고벽 치기 전에 콘센트 위치 잡고 배선 작업을 합니다. 전체 철거를 하고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전기 배선을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던 점입니다. 배전반, 두꺼비 집의 차단기도 어떤 게 어떤 건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에어컨이나 조리기구는 전력 소비량을 계산해서 배선을 했고요. 석고로 모든 벽을 가리기 전에 배선의 위치를 미리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이거는 석고로 마감이 되는 건식 공법, 목조주택에서도 유용한 습관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석고 마감을 하기 전에 모든 벽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하자 보수를 하거나 증축을 할 때도 벽 속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하루 일당으로 작업하고 가셨고, 추후에 조명과 기구 설치할 때 하루 더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비입니다. 수도 계량기는 오래됐지만 잘 됐고요. 사가 있는 밸브만 교체하고 어중간한 위치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기존에 노출되어 있던 지저분한 설비 배관 정리해서 물 쓸 자리에만 깔끔하게 뽑기로 했습니다. 구멍도 작고 때가 낄 대로 낀 플라스틱 유가는 제거하고 크기도 크고 깔끔한 최신 유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네 설비 사장님이 작업 전날 퇴근길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작업 내용 나누시고, 저 없는 다음날 오셔서 1시간 만에 뚝딱 작업 깔끔하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방수입니다. 기존 바닥 방수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여서 주방 연장한 부분 포함해서 셀프로 방수했습니다. 철거하는 날 미장할 때 방수액을 타서 액체 방수, 액방은 하긴 했지만 추가로 도막 방수도 했습니다. 방수 면적이 좁아서 하도, 중도, 상도 각각 국산 제품으로 3개 사는 값이랑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비싼 수입 제품 1개 사는 거랑 값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하도, 중도, 상도 각각 사봤자 조금만 쓰고 다 버려야 돼서 그냥 한 방에 쓰는 비싼 수입 도막 방수제로 덮었습니다. 처음엔 1층이고 기존 타일도 있어서 그냥 약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매일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셔서 도막 방수를 했습니다. 지하실이나 수영장에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업도 어렵지 않아서 첫날 1차는 저와 사장님 같이, 다음날 2차는 사장님 혼자 셀프로 작업했습니다. 역시 이틀 동안 밤 늦게까지 사장님 혼자 불멍 때렸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목공입니다. 석고벽 작업하고 가구 3개 만들었습니다. 바 카운터 테이블, 대기용 벤치, 그리고 주방에 오픈 선반 짰습니다. 그 외 분전반과 수도 계량기 커버, 박스 작업, 걸레바지 작업해 주셨습니다. 목공 되고 나니까 철거하며 드러났던 벽이 사라져서 이제서야 뭔가 인테리어 하는 느낌이 살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타일 정해야 되겠죠? 사장님 혼자 타일 매장 두고 둘러보고 셀렉했습니다. 대략적인 가격대와 타일 특징, 주의점 등은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목공 마지막 날 타일이 반입됐고 사장님이 친구 불러서 타일 작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타일 옮기고 현장 청소해놨습니다. 목공이 마무리되면 타일을 붙입니다. 자재를 사장님과 친구분이 같이 옮기셨고, 타일은 작업자 4분이 오셔서 하루 만에 끝내셨습니다. 타일 작업 부위는 주방 벽, 주방 바닥, 홀 바닥입니다. 주방벽은 방수석고 보드 위에 타일 본드로 부착했고요. 가로 100mm, 세로 100mm 크기의 레트로 느낌이 나는 세라믹 타일, 도기질 타일이었는데요. 예뻐 보이는 무광 타일을 쓸까 하다가 기름이 많이 튀는 튀김기와 싱크대 뒤에 붙는 타일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유광 타일을 썼습니다. 이 타일 덕분에 5시에 끝날 작업이 늦어져서 추가 금액이 붙었습니다. 같은 모양 타일인데 300에 600으로 된 제품도 있어서 그걸로 했으면 한 방에 18장 붙이는 효과를 받겠죠. 그런데 줄눈 색깔이 진회색으로 정해져 있어서 포기했어요. 낱장 타일은 이 타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타일이 더 작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낱개 모자이크 타일은 타일 사장님들이 추가 요금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걸 보완한 게 이렇게 작은 타일들 뒤에 망사를 두고 미리 붙여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역시 비쌉니다. 인건비가 추가가 되든 타일 값이 비싸든 예쁜 건 어쨌든 돈이 많이 나갑니다. 주방 바닥은 때 잘 안 타는 블랙 계열 자기질 포세린 타일을 썼고요. 정사각형 300각 타일이고요. 홀은 600mm에 600mm, 정사각형 600각 타일입니다. 홀 부분은 타일이 높이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이렇게 타일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이 타일 클립을 쓰면
타일 사이 간격도 이 클립의 두께만큼 일정하게 나오고 타일들의 윗면이 옆 타일과 일정한 높이로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타일 작업이 다 되면 타일 사이사이에 줄눈을 넣는데 바로 당일에 넣기도 하지만 가능하시면 타일 작업 다음날 넣는 게 좋습니다. 타일 접착제들이 초반에 굳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다음날 줄눈 작업을 했습니다. 일반 줄눈보다 크랙이 덜 가는 탄성 줄눈 백색으로 시공했고요. 탄성 줄눈이 일반 줄눈보다 조금 더 비싼데요. 그런데 매장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재값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타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작업을 다 할 때도 매장이 크면 약간의 단가 차이에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매장 면적이 작으면 금액 차이가 나도 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집, 작은 매장이 이런 점에선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2만원 더 주고 오랫동안 하자 없이 쓰는 제품이 훨씬 더 이득이죠. 이렇게 타일까지 작업이 됐고요. 이제 페인트 도장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서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주택 건축 인테리어 정보가 있는 사람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장님 중간 인터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이제 중간에 왔을 때랑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만만해 보였어? 근데 시작을 하고 나서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겉에 보이는 이런 거는 나중에 아직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칠하고 덮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안 보이는 안쪽에 이런 공사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설비랑 전기 배선이랑 이런 거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 가게를 막 제가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전열기구를 주방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기 수제버거기 때문에 전열기구가 튀김기, 그리들, 전기 오븐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유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드 큰 거 들어가고 가끔씩 뭐 믹서 쓰는 것도 있고 에어컨 있고 뭐 쇼케이스 냉장고 있고 그거 전기도 지금 저 배전반 분배할 때 적당하게 부하 안 걸리게 고려를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도와주면은 좀 더 좋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설비. 근데 뭐 설비는 사실 거의 뭐 한 게 없었어 우리는. 근데 이게 한 게 없었어도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 설명분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저 혼자서는 설명도 못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수기 어떻게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거에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뭐가 있어요? 좋았던 저의 생각을 형님이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계속 물어봐 주셔서 제가 어떤 생각 말하면 그거 꼭 넣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편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 편한 거 맞지? 사실 너가 얘기한 거는 사실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역할이야 이게. 좋은 업자를 만나면 편하게 쭉 원활하게 연락이 되는 거고 별로인 업자를 만나면 가게 오픈도 안 했는데 짜증나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뭐 공사든 보험이든 차든 아는 사람한테 안 하잖아 오히려. 왜냐면 아는 사람한테는 미안해서 컴플레인 못하고 내가 돈 내고 내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근데 그런 거를 나는 너가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햄버거로 뜯어 먹을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너가 인테리어 비용에 안 낸 그 금액만큼 내가 먹는다. 서로 딱 좋게 잘 마무리하고 나도 마음껏 햄버거 뜯어 먹을 수 있고 너도 내가 들어올 때마다 형 왔어요? 할 수 있게 하려면 작업 깨끗하게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맞아 좋은 점 중에 맨 처음에 셀프 인테리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지 아무래도 싸니까 제일 큰데 그 부분은 확실히 맡기는 것보다 그렇지 그게 제일 큰 메리트니까 사람들이 셀프 하는 거야. 여기 가게 인테리어를 견적을 내봤었어요. 받았던 업체 비용이랑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용 물론 이제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됐지만 이제 예산을 잡았을 때 전반적인 비용이랑 했을 때 한 500에서 많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500이라는 돈으로 기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만 할 돈으로 주방 기구까지 싹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소형 매장 인테리어는 뭐 2주 정도면 대부분 다 끝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셀프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를 할 여기 사장님이 주말에 또 쉬고 여기 공사는 주말에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부터 해서 지금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원천동 수제버거입니다. 네, 원천동 수제버거. 주방 경력이 몇 년이시죠? 10년. 10년. 아주 육즙이 살아있는 수제버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운영 전략을. 기가 막힙니다. 가성비 버거인데 팬티에 아주 집중한 아주 맛있는 버거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 사장님의 경력을 자랑하고 싶은데 또 미천한 경력이라. 뭘 미쳐내. 야, 외국 안 갔다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력발로 안 하고 이 버거로 승부하겠다. 얼마나 맛있는 버거를 만들까. 어디 뭐 미슐랭이야? 막 프랑스 뭐 포르동볼로 출신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무슨 해외 경력을 갖고 계시길래 오셔서 물어보시고 버거 하나 드시고. 알겠습니다. 해외파. 버거로 승부한다는 우리 사장님의 원천동 수제버거 기대해 주시고요. 원천동 또 영통 근처에 메탄동 원천동 수제버거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